1. 되살아난 감정.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 삼성전자 임원으로 40년을 일하다 은퇴한 박정호 72세. 아내를 5년 전 췌장암으로 잃고 난 후 그의 삶은 텅 빈 집안을 홀로 메우는 무미건조한 일상의 연속이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혈압약을 먹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큰아들은 의사로 미국에 살고 있고 둘째 딸은 판사로 너무 바빠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정호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런 정호에게 인생의 마지막 반전이 찾아온 것은 2024년 가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였다. 경기고등학교 24회 졸업생들이 50년 만에 모인 자리. 정호는 사실 가기 싫었지만 오랜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참석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입구에서 명찰을 받으며 웃고 있는 여자 바로 윤희정이었다. 50년 전 그의 첫사랑이자 평생 잊지 못했던 그 사람이었다. 윤희정은 간호사로 평생을 헌신했고 남편을 3년 전 심근경색으로 잃은 후 혼자 살고 있었다. 그녀 역시 자식들과는 소원한 관계였다. 아들은 사업가로 바쁘게 살고 있고 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다. 둘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지만 그 눈빛과 미소만큼은 18세 때 그대로였다. 동창회가 끝난 후 정호와 희정은 근처 카페에 앉아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5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각자의 결혼 생활, 자식들의 성장, 배우자를 잃은 슬픔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희정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보다는 의무감으로 버텨낸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정호 역시 아내를 사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희정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 이후 둘은 매일 전화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부를 묻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며 통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정호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을 느꼈다. 핸드폰 벨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뛰었고 희정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일부러 먼저 전화를 걸기도 했다. 주말이면 둘은 한강공원을 함께 산책했다. 정호는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희정은 연분홍색 운동복을 차려입고 나왔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산책하는 노인 부부로 보였지만 둘에게는 5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설레는 데이트였다. 벤치에 앉아 젊은 연인들을 보며 웃기도 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걸으며 청춘을 되찾은 기분을 만끽했다. 정호는 희정을 위해 처음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유튜브를 보며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어 도시락을 싸서 가져갔다. 희정은 정호가 좋아한다며 어설프게 만든 음식도 맛있다고 웃으며 먹어주었다. 둘은 영화관에도 가고 박물관 전시회도 관람하며 젊은 시절 하지 못했던 데이트를 하나씩 실현해 나갔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이 길게 지속될 리는 없었다. 정호의 둘째 딸 박민정 판사가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다. 아버지가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 쓰고 핸드폰을 자주 보며 웃는 모습이 수상하게 여겨졌다. 결정적으로 아버지 방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한 민정은 충격을 받았다. 설마 아버지가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폭풍전야. 민정은 미국에 있는 오빠 박민수에게 국제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상의했다.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보스턴에서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민수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버지가 취미생활이라도 하시는 거 아니냐고 넘겨 짚었다. 하지만 민정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자 민수의 표정도 심각해졌다. 혹시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호가 희정과 함께 백화점에서 나오는 모습을 동네 지인이 목격하고 민정에게 알려왔다. 충격을 받은 민정은 즉시 아버지를 추궁했다. 정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희정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첫사랑을 50년 만에 다시 만났고 지금 교제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민정은 기가 막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여자와 만나고 다닌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더구나 72세의 나이에 무슨 연애냐며 소리를 질렀다. 정호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지만 민정은 들을 생각이 없었다. 혹시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지 사기꾼인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민수는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다. 병원에 휴가를 내고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온 것이다. 형제는 아버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민수는 의사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이거나 우울증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아닌지 의심했다. 72세의 노인이 갑자기 연애를 한다는 게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행동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호는 자식들의 반응에 분노했다.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기꾼으로 모는 것이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자식들의 걱정이 이해되기도 했다. 객관적으로 보면 70대의 연애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희정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감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 희정의 가족들도 상황을 알게 되면서 양쪽 모두에서 거센 반대가 시작됐다. 희정의 아들 김재현은 중경건설회사 대표로 어머니가 갑자기 남자를 만난다는 소식에 경악했다. 재현은 즉시 사설탐정을 고용해 박정호의 신상을 조사했다. 전 삼성전자 임원, 강남 아파트 소유, 예금 잔고 수십억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더욱 의심스러워했다. 어머니가 그 돈에 현혹된 건 아닌지 아니면 상대방이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지 온갖 추측을 했다. 희정의 딸 김수지는 캐나다에서 급히 귀국했다. 토론토에서 약사로 일하며 정착한 생활을 뒤로하고 온 것이다. 수지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어머니의 나이를 생각해보라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또한 만약 그 남자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며 눈물까지 흘렸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 부녀회에서는 박정호와 윤희정의 연애가 화제가 됐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는 게 아름답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자식들도 반대하는데 무슨 사랑이냐, 늙어서 철없이 논다. 재산 문제로 나중에 큰일 날 것이라는 험담이 끊이지 않았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은행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정호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다. 희정과 만날 때도 사람들 눈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됐고 전화 통화도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희정은 오히려 더욱 당당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결정하겠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양쪽 자식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민정은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통장을 압류했다. 재산 관리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희정과의 만남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재현도 어머니의 외출을 제한하고 핸드폰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70대 노인 2명이 마치 가출한 10대 청소년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압박 속에서도 정호와 희정의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오히려 반대가 심할수록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금지된 사랑을 하는 기분이었다. 정호는 결심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희정과 결혼해서 당당하게 살겠다고 마음먹었다. 3. 결혼 선언의 파장. 2024년 12월 정호는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미국에서 온 민수와 민정을 불러 앉히고 폭탄 선언을 했다. 윤희정과 결혼하겠다는 것이었다. 거실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민정은 기절할 뻔했고 민수는 아버지가 정말 치매에 걸린 게 아닌지 의심하며 병원 검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민수는 의사로서의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70대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뇌의 전두엽 기능 저하나 호르몬 변화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배우자를 잃은 후 나타나는 고독감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자고 권했다. 하지만 정호는 자신이 완전히 정상이며 이는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정은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 판사로 일하면서 본 수많은 재산 분쟁 사례를 들며 늦은 나이에 재혼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설명했다.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여자가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자식들이 받을 상속 재산이 크게 줄어든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정호의 의지는 확고했다.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자식들이 걱정하는 것은 알지만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만약 자식들이 계속 반대한다면 연락을 끊고 살겠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했다. 희정의 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재현은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까지 고려했다. 70대 여성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수진도 캐나다에서 가족 모두를 불러와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양쪽 가족의 반대가 극에 달하자 정호와 희정은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가족들 몰래 혼인신고를 하기로 한 것이다.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으로는 고등학교 동창 2명을 섰다.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끼리의 결혼이라며 동창들도 감동스러워하며 증인을 서주었다.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 정호는 자식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결혼 소식을 알렸다. 민수와 민정은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가 정말로 결혼을 강행한 것이다. 이제 법적으로도 그 여자는 아버지의 부인이 되었고 상속권도 갖게 됐다.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혼인신고를 마친 정호와 희정은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비록 가족들의 반대가 있지만 평생 한 번뿐인 진짜 사랑을 위한 결혼식만큼은 제대로 치르고 싶었다. 강남의 작은 웨딩홀을 예약하고 고등학교 동창들과 오랜 친구들을 초대했다. 정호는 70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턱시도를 맞췄다. 양복점 사장도 신기해하며 이런 나이에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했다. 희정도 웨딩드레스는 아니지만 우아한 한복을 새로 맞췄다. 둘 다 거울을 보며 어색해하면서도 행복해했다. 하지만 결혼식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우선 양쪽 가족 모두가 참석을 거부했다. 민수는 아버지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결혼식에 나가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잘못된 결정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정도 마찬가지였다. 판사로서 체면도 있는데 아버지의 늦은 결혼이 알려지면 직장에서도 좋지 않을 것이라며 참석을 거부했다. 희정의 자식들은 더욱 극단적이었다. 재현은 어머니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회사 직원들에게도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요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수지는 캐나다로 돌아가면서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어머니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는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호와 희정은 큰 상처를 받았지만 서로가 있어 버틸 수 있었다. 오히려 가족들의 반대가 둘의 사랑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우리만큼은 서로를 믿고 지켜주자고 다짐했다. 결혼식장 예약, 음식 주문, 초대장 발송까지 모든 것을 둘이서 직접 해야 했다. 70대의 몸으로 혼자서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서로 도우며 하나씩 해나갔다. 초대받은 동창들과 친구들은 대부분 축복해 주었지만 일부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을 표했다. 동네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반응이 나왔다.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정호와 희정을 문제 인물로 지목했다. 자식들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다는 것이 교육에도 좋지 않고 동네 분위기를 어지럽힌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그들의 출입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정호와 희정은 결혼식 준비를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결혼식이라도 제대로 올려서 자신들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비록 가족은 없지만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싶었다. 4. 결혼식 당일의 기적. 결혼식 당일인 2025년 1월 15일. 강남의 작은 웨딩홀에는 30여 명의 하객들이 모였다. 대부분 고등학교 동창들과 오랜 친구들이었다. 양쪽 가족은 예상대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정호는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공허함을 느꼈다. 평생 키운 자식들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날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서글플 줄 몰랐다. 희정도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가가 촉촉했다. 딸이 캐나다에서 보내준 축전 하나 없이 맞는 결혼식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다. 하지만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용기를 얻었다. 세상 누가 반대해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례를 맡은 고등학교 은사 선생님이 축사를 시작했다. 70대에 만난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었다. 하객들도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결혼식이 절반쯤 진행됐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웨딩홀 뒤쪽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정호의 손자 민준이와 희정의 손녀 서연이가 꽃다발을 들고 조용히 들어오는 것이었다. 중학교 1학년인 민준이와 초등학교 6학년인 서연이가 부모 몰래 택시를 타고 온 것이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다. 할아버지, 아빠는 반대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축하드려요. 서연이도 할머니에게 꽃을 건네며 할머니 예쁘세요. 행복하세요라고 축복의 말을 전했다. 웨딩홀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셨다. 정호와 희정은 손자, 손녀를 꽉 끌어안으며 눈물을 펑펑 흘렸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축복해주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 결혼식이 완성된 것 같았다. 가족들의 반대로 상처받았던 마음이 아이들의 한마디로 치유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결혼식은 그렇게 감동적으로 마무리됐다. 비록 가족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과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들이 함께해서 완벽한 결혼식이 됐다. 정호와 희정은 이제 진짜 부부가 된 것이다. 결혼 후 정호와 희정은 정호의 강남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72세와 70세의 늦은 신혼생활이었지만 둘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요리를 하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만끽했다. 정호는 희정을 위해 집안 곳곳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희정은 정호의 건강을 위해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가족들과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민수는 아버지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보스턴에서 한국으로 국제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병원 동료들에게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다. 민정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에서 동료 판사들에게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부끄러워했다. 희정의 자식들은 더욱 극단적이었다. 재현은 어머니의 통장을 모두 동결시키고 카드도 정지시켰다. 어머니가 그 남자에게 돈을 빼앗기는 것을 막겠다는 명목이었다. 수지는 캐나다에서 한국 영사관을 통해 어머니의 정신 감정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70대 여성이 갑작스럽게 결혼한다는 것이 정신적 이상 증세라는 주장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두 가족이 서로 만나서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이었다. 민정과 재현은 비밀리에 만나서 이 결혼을 무효화할 방법을 모색했다. 법적으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정신 감정을 통해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상의했다. 심지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정호와 희정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부부 생활을 해나갔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지만 손을 꼭 잡고 시장에 장을 보러 다녔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며 데이트를 즐겼다. 가끔 젊은 부부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보다는 자신들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다. 민정은 아버지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라고 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 목격됐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70대 노인의 늦은 결혼과 가족 갈등이라는 소재가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호와 희정의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다. 세상의 모든 반대를 이겨내며 지켜낸 사랑이기에 더욱 소중했다. 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하루를 마감했다. 사회적 파장과 언론의 관심. 정호와 희정의 결혼 소식은 결국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 한 지역 신문에서 70대 첫사랑 커플의 늦은 결혼 가족들. 강력 반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낸 것이 시작이었다. 기사에는 두 사람의 결혼 사진과 함께 자식들의 반대 상황이 자세히 소개됐다. 이 기사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쪽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 진정한 사랑에 박수를 보낸다며 응원하는 댓글이 달렸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자식들 반대하는데 무슨 사랑이냐, 늙어서 철없다. 재산 문제로 나중에 큰일 날 것이라는 비판적인 댓글들이 쏟아졌다. 방송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정호와 희정에게 출연 제안을 했다. 70대의 늦은 사랑이라는 화제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출연을 거절했다. 자신들의 사랑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은 계속됐다. 기자들이 아파트 단지까지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이웃들에게도 두 사람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대부분의 이웃들은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동네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자식들이 불효자 취급당하는 것도 안쓰럽다는 말들이 나왔다. 정호와 희정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병원에 갈 때도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했다. 언론 보도가 나간 후 뜻밖의 반응도 있었다. 전국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노인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자신들도 늦은 나이에 사랑을 만났지만 주변의 반대로 포기했다는 사연들이었다.
정호와 희정의 용기에 감동받았다며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노인복지단체에서는 정호와 희정을 초청해서 강연을 요청하기도 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가족,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이런 사회적 관심 속에서도 정호와 희정은 자신들만의 소박한 행복을 지켜나갔다. 매일 아침 함께 라디오 체조를 하고 저녁에는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들의 사랑만큼은 진짜라는 확신이 있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정호에게 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아침에 일어나려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이다. 희정은 당황하며 119에 신고했고 정호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검사 결과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다. 72세의 고령의 갑작스러운 생활 변화와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추정됐다. 희정은 병원에서 밤새 정호를 간병했다. 70세의 나이에 남편을 간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보호자 동의가 필요했다. 희정은 법적으로 부인이지만 의료진은 자녀들의 동의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결국 희정은 민수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수는 처음에 믿지 않았다. 아버지를 빼돌리려는 희정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직접 연락이 오자 급히 한국으로 향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버지의 생명은 소중했다.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희정은 정호의 침대 옆에서 밤새 지켜보고 있었다. 며느리도 아닌 여자가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웠다. 자신들이 버린 아버지를 이 여자가 돌보고 있었던 것이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정호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했다. 그 기간 동안 희정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나와서 간병을 했다. 죽과 반찬을 직접 만들어 와서 먹여주고 몸을 닦아주고 산책도 도와줬다. 민수는 이런 희정의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정말 재산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70세의 여자가 72세의 남자를 간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의사인 민수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희정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이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민정도 병원을 찾았다.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온 것이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화내면서도 정말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무서워졌다. 병실에서 희정이 정성스럽게 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민정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호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것은 희정이었다.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며 희정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모습을 본 민수와 민정은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72세의 나이에도 누군가를 이렇게 간절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6. 화해의 시작. 정호가 태어난 후 가족 간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처음으로 희정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다. 희정의 간호사 경력과 아버지를 돌보는 전문성을 인정하게 됐다. 또한 희정이 자신의 재산까지 털어서 아버지의 의료비를 대는 모습을 보며 완전히 마음을 바꿨다. 민정도 마찬가지였다. 법원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희정이 아버지 간병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만약 희정이 없었다면 자신들이 직접 간병을 해야 했을 텐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았다. 첫 번째 화해의 신호는 민수가 희정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것이었다. 아버지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인사였지만 그동안의 적대감을 생각하면 큰 변화였다. 희정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정호 씨를 사랑하니까요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민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희정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고 머리를 숙였다. 희정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자식으로서 당연한 걱정이었죠라며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정호는 자식들의 변화에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는지 가족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너희들이 반대하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싶어서 많이 괴로웠다고 했다. 민수는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아버지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무조건 반대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희정에게도 새어머니라고 부르며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하지만 희정의 가족들은 아직 마음을 열지 않고 있었다. 재현은 여전히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있었고 수진도 캐나다에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희정은 아쉬워했지만 일단 정호의 가족들과 화해한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했다. 정호와 희정은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다. 가족들의 인정을 받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민수는 아버지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정도 주말마다 안부를 확인하러 오겠다고 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2027년 봄. 정호와 희정은 경기도 양평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강남 아파트를 정리하고 조용한 전원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작은 한옥을 개조해서 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마당에는 희정이 심은 장미꽃과 정호가 가꾸는 텃밭이 있었다. 매일 아침 함께 채소를 가꾸고 오후에는 마을 뒷산을 산책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냈다. 74세와 72세가 된 두 사람이지만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다정했다. 민수는 분기마다 한국을 방문해서 아버지와 희정을 만났다. 이제는 희정을 진짜 어머니처럼 대했고 건강관리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민정도 주말마다 양평을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손자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됐지만 여전히 할아버지와 희정 할머니를 좋아했다. 희정의 가족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재현은 아직 완전히 화해하지는 않았지만 명절에는 인사 정도는 나누게 됐다. 수지는 여전히 캐나다에 있지만 가끔 영상통화로 어머니 안부를 확인했다. 손녀 서연이는 중학생이 됐는데 방학마다 양평에 놀러와서 희정과 정호를 기쁘게 해줬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70대 신혼부부를 신기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모습을 보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 마을 이장은 저런 부부가 진짜 금슬 좋은 부부라며 부러워했다. 어느 봄날 저녁 정호와 희정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호가 말했다. 당신과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희정도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석양을 바라봤다. 세상 모든 사람이 반대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사랑이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것이다. 정호는 생각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할 권리가 있다. 자식들의 걱정도 세상의 시선도 이해하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72세에 만난 진짜 사랑 덕분에 남은 인생이 이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 몰랐다. 희정도 마찬가지 생각이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정말 시작이었다. 70세에 만난 첫사랑과의 결혼이 자신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비록 자식들과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매일이 축복이었다.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이제 마을의 전설이 됐다. 70대에 만난 첫사랑끼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며 퍼져나갔다. 가끔 젊은 연인들이 양평까지 찾아와서 두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다. 정호와 희정은 이렇게 말해주곤 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진심이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견뎌낼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들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오늘도 고마워라고 인사하며 시작하는 하루. 저녁에는 내일도 함께 하자고 약속하며 마무리하는 하루.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모습이었다. 72세와 70세 세상 사람들이 늙었다고 하는 나이에 만난 첫사랑.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한 두 사람의 용기. 그리고 결국 가족들의 마음까지 돌린 진실한 사랑. 이것이 바로 박정호와 윤희정의 러브스토리였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 정호와 희정이 증명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양평의 작은 마을에서 계속 써져가고 있다.